Wanna take it all in, I'm falling. The cityscape by night, wanna catch in my photos. Where you go, every corner twice as bright. They'll be my treasures forever. When I can't hold you tight, I'll see the Stockholm lights. The Stockholm lights, the Stockholm lights. Tomorrow feels a year away, like the seconds, the beginning and the end. 네, 안녕하세요. 2023년 청년수당 참여자를 위한 월별 특강 그 세 번째 강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특강의 진행을 맡은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지역지원팀의 손수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좀 약간 괜찮았는데 조금 떨리네요. 네, 청년수당 참여하신 지 5개월이 지나신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고 이제 막 2달이 되신 분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번 달은 어떻게 쓰고 다음 달은 어떻게 써야 잘 썼다고 소문이 날지 혹은 이러다가 6개월이 금방 갈 것 같아 하는 등 다양한 생각들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가득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청년수당 참여를 위한 특강은 그런 여러분들의 고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준비한 자리입니다. 청년수당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 그리고 그 이후 이어질 시간을 어떻게 보낼 수 있을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강은 1시간 정도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후 토크쇼 형식으로 20-30분 정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강의 시작 전에 문자 메시지를 통해 질의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렸는데요. 해당 링크로 접속하셔서 강의에 대해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특강 이후에 질문하고 답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문자 메시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QR코드가 여기 있네요. 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특강은 부득이하게 현장에 방문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현재 유튜브 라이브로도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강의 후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강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AUD 문자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고해주시는 저기 뒤에 AUD 분들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청년수당 참여자를 위한 세 번째 특강 진로 갈림길에서 나의 길 들여다보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년수당 참여자를 위한 세 번째 특강 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는데요. 강사님께서는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2022년 청년수당 참여자로서 진로 코칭협회 회장이자 넥스트 노마드라는 회사의 대표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김영민 강사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로 특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진로 갈림길에서 나의 길 들여다보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강연을 진행할 렉스 노마드의 김영민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혹시 점심 맛있게들 드셨나요? 못 드신 분 계신가요? 다 드시고 오셨군요. 오늘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정보가 없어가지고 좀 몇 가지 질문으로 좀 오늘 강연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혹시 나는 인턴이나 계약직이나 회사에 취업한 경험이 있다 하신 분들은 잠깐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다수가 네, 회사에서 일해보셨던 경험이 있으시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해서 강연 진행하기로 하겠고요. 제가 오늘 끝까지 잘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서울시 청년활동 지원센터와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50만 원 상당의 상품을 두 분께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품이 뭔지는 끝까지 잘 들어주시는 분들께 제가 드릴 거니까요.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보시는 것처럼 5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직무 분석이 중요한 이유,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제가 커리어 구축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사례 공유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미래 일자리에 필요한 스킬과 마인드셋, 그리고 마지막은 나만의 브랜딩 전략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자면 아까 사회자분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작년도에 저도 서울시 청년수당에 참여를 했었고요. 제가 퇴사를 하고 업무 공백 기간 있는 중간에 서울시 청년수당이 기간이 6개월이잖아요. 그중에 이제 저는 3개월 동안 참여를 했었고 이제 이직을 하고 네, 이렇게 종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현재 넥스노마드 대표이고요. 취업이직 컨설팅을 하고 있고 그리고 2030 커리어 코칭 커뮤니티의 협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 커리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는 대학생 시절에 창업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유통물류기업에서 영업 마케팅 직무를 했었고 이제 교육 콘텐츠 기업에서 해외 사업 기획 운영 그리고 경영 컨설팅 기관에서 HRD를 하다가 현재는 제조업에서 B2B 영업 매니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제가 엔잡러로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설 수 있었던 것도 넥스노마드라는 취업이직 컨설팅 회사의 대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협회장과 고용부에서 자문단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더 뒤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직무 분석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직무 분석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네, 어떤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분 의견 있으실까요? 네, 아직은 뻘쭘하기 때문에 답변을 하시는 분들이 없으실 수도 있지만 보시다시피 지금 수시 채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사람인 HR 연구소에 따르면 보시는 것처럼
수시 채용을 무려 기업의 79%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 10곳 중 8곳이 정규직 신입을 채용하지만 이 중에서 수시 채용의 비율이 무려 76%에 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기업에서 현업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인력을 뽑겠다라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직무 분석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양한 직업 진로에 탐색하기 이전에 어떠한 길들이 있을까, 어떤 루트가 있을까를 먼저 좀 살펴볼 텐데요. 이를 위해서 어떤 산업이 있나, 어떤 직무가 있나를 살펴볼 거고, 그리고 오늘은 주로 취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겠습니다만 창업과 그리고 프리랜서, 엔잡 이러한 다양한 루트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강연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사람인에서 발표한 산업 직무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러 산업 업종이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직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복잡해 보일 수 있어서 제가 핵심적으로 한번 추려봤어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경우는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산업 비중을 봤을 때 제조업의 비중이 월등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조업 기준에서 제가 한번 직무를 추려봤습니다. 이렇게 4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품이 있어야겠죠. 서비스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제품을 생산할 생산 조직이 있고요. 그리고 생산을 하기 위해서 재화나 서비스의 근간이 되는 원천 기술을 개발할 R&D 조직이 있겠죠. 그리고 R&D 조직이 원천 기술을 만들고 생산을 하고 그리고 그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영업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마케팅 조직이 있고 그리고 이 사이에 이 일련의 과정과 즉 프로세스를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 관리 조직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인사나 총무나 회계가 있을 거고요. 그 뒤에 가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무 역량이라고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3가지가 합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식, 스킬, 태도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의사결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의사결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들이 필요할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조사도 해야겠고 조사를 하면서 대안도 탐색을 해야겠죠. 그리고 그 대안 중에서 어떤 대안이 좋은지 그리고 의사결정 이전에 최종 대안이 뭔지를 발견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직무에서 일하게 될지 그 직무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 그 이해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스킬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마케팅 직무다. 그러면 구글 뭐 애널리틱스가 될 수도 있겠죠. 그 마케팅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술이 될 거고 태도는 내가 일을 대하는 태도,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나를 대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과 스킬과 태도는 어떻게 보면은 비빔밥 재료들처럼 이렇게 한데 잘 어울려져서 합쳐졌을 때 직무 역량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직무 역량은 여러분들이 이제 입사 지원을 하실 때 JD라고 하죠. Job Description. 이제 직무 기술서에 어떠한 것들이 필요합니다라는 근간이 되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뒤에서 직무별로 제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코리아 좋은 일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직무별 핵심 키워드입니다. 제가 앞에서는 4가지로 크게 말씀을 드렸지만 좋은 일 연구소에서는 8개 직무를 추렸고 이 직무별로 핵심 키워드가 뭔지를 이렇게 보였고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속해 있는 제조업의 영업의 경우에는 저는 이제 고객을 최전선에서 만나기 때문에 대인관계 능력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대인관계 능력이 있고 그리고 영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고객한테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고객이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는 거고 그래서
전략적으로 어떻게 고객한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전략적 사고,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게 뭐지?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니즈와 원치를 어떻게 충족시켜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즉 마케팅 감각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럼 뒤에서부터 제가 하나하나씩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영업입니다. 영업은 여러분 영업이 뭐죠? 네. 좀 더 친해지고 나서 답변을 해주실 것 같은데 우선 영업은 간단하게 말해서 네, 제품과 서비스를 고객한테 판매하는 행위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고객을 직접 만나는 직접 판매, 즉 다이렉트 세일즈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계약이나 판매에 대해서 전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일이 되겠고, 영업 기획은 영업의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 전략을 수립하는 그런 직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 지원은 영업이 원활하게끔 될 수 있게끔 서포트하는 업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영업 관리는 좀 이제 숫자와 좀 더 가까운 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판매 목표 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트래킹하고 관리하는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위에 있는 빨간색은 또 직무별 핵심 키워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좀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케팅은 아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고객의 원치와 니즈를 충족시키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원치와 니즈가 뭐예요?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나 목마르다. 그러면 이거는 원치가 되겠습니다. 니즈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니즈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뭐 마시지? 콜라 마실까? 사이다 마실까? 아니면은 뭐 이온 음료 마실까? 이거는 종류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원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니즈와 원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또 이러한 다양한 또 종류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퍼포먼스냐, 콘텐츠냐, 브랜드냐에 따라서 또 마케팅 전략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퍼포먼스의 경우는 영어 의미 그대로 이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은 GA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필요할 수 있겠죠. 컨텐츠는 말 그대로 콘텐츠로 고객한테 다가가는 거예요. 친근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에 가진 그런 장점이라든지 가치가 무엇인지를 예를 들면 블로그를 통해서, 예를 들면 유튜브를 통해서 다가가는 것을 의미하겠고요. 이제 브랜드는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면 광고라든지 스폰서십을 통해서 이런 이벤트들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인사 직무인데요. 인사 직무는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HRM, HRD. 그러니까 좋은 인재를 뽑아서 그 인재들을 유지하는 거, 그러니까 회사 생활을 잘 할 수 있게끔 유지하는 그런 관련된 활동이 HRM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런 선발된 사람들의 역량을 어떻게 개발시킬 것인가에 대한 직무가 바로 HRD가 되겠습니다. Human Resources Development가 되겠고요. 그래서 뭐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한다든지 운영한다든지 이런 업무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홍보 직무입니다. 홍보는 기업의 가치나 기업의 경영 활동을 대내외 고객들한테 알리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A라는 제품을 외부에 있는 고객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홍보 활동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업 종사자들도 결국은 잠재 고객이기 때문에 그런 임직원들 대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사보가 될 수 있고요. 아니면은 사내 방송 프로그램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리는 업무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기업 PR이나 언론 홍보, 사내 커뮤니케이션, 상품 광고 이렇게 나뉠 수 있겠고요. 네, 다음으로는 재무 회계인데 재무와 회계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회계는 과거에 대한
경제 활동을 다루는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회사에서 어떤 실적을 냈는지 매출에 대해서 그런 데이터에 대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게 되겠고, 이 대상이 누가 되느냐, 투자자거든요. 예를 들어 현재 투자하고 있는 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아니면 잠재적으로 보유할 투자자나 채권자들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회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반면 재무는 미래에 대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래에 어떤 그런 자금이 운영이 될 것인가, 흐를 것인가에 대한 정보를 이건 누구한테 제공하냐면 기업의 임원한테, 그러니까 내부 임원한테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자금 운영, 회계 업무, 세무 업무, IR 업무 이렇게 나눠지는데, 또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은 제가 나중에 또 뭐 제공드릴 수 있는 자료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IT 소프트웨어인데 요즘에 이제 또 IT가 엄청 또 트렌드한 직무이잖아요. 그래서 IT는 뭐의 약자죠, 여러분? 네, 속으로는 답변하셨는데 네,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정보 기술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인데 이것도 이제 두 가지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론트 엔드 개발자냐 아니면 백 엔드 개발자냐인데, 프론트 엔드는 말 그대로 앞에 보여지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회사의 제품을 사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접속했어요. 그 우리가 바로 보는 그런 페이지 화면을 만드는 일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고, 백엔드는 유저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뒷단의 그런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서버를 이용해서 기업 운영 프로그램인 ERP라는 것을 개발하는 그런 업무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생산 품질 관리인데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업이 고객한테 판매할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일이에요. 양질의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이거는 쉽게 네 가지 4M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M은 인력 관리와 조직을 활성화하는 거, man이고요. 머신. 두 번째는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떻게 이거를 대처할 것인가, 신속하게. 그리고 유지 보수하는 일이 되겠고, 세 번째는 실재고를 파악하는 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재고에 따라서 또 생산의 계획을 수립하는 일정이 좀 달라지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작업을 지시할 거고, 그리고 공정 개선을 활동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QC나 RLA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소통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물론 뭐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는 뭐 토익이나 아니면은 오픽이나 이런 점수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전 영어를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연구 개발입니다. 네, Research and Development죠. 그래서 신제품을 개발하고 그리고 기존 제품의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원천 기술을 가지고 개발하는 그런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이시는 빨간색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할 거고 목표 지향성이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8가지 직무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은 와 닿지 않으실 수도 있어서, 제가 이제는 저의 스토리를 여러분들께 오픈하면서, 그럼 앞에 있는 강사 너는 대체 뭐 하는 사람이길래 이 자리에 와서 이 졸린 시간에 앞에서 설명하느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 사례를 생생하게 좀 공유를 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취업도 해봤고요. 창업도 했고 엔잡러로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관점에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보면 되실 것 같아요. 아까 앞에서 보셨던 장표이고, 우선은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혹시 대부분 여기는 이제 취업을 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기업도 합격을 하셨고 중견기업, 중소기업을 합격을 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다 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실 건가요? 네, 대기업. 당연히 대기업이겠죠. 네, 그런데 저는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중견기업을 선택을 했어요. 그 이야기는 좀 더 뒤에 가서 하는 걸로 하고, 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뭐 예를 들어서 교환학생이나 아니면 해외 인턴이나 해외 취업을 가정을 했을 때 유럽 미주 지역과 아프리카라는 선택지가 있다면 어떤 거를 선택하실 건가요? 1번은 유럽 미주, 2번은 아프리카. 네, 1번이 월등히 많으실 텐데 저는 또 여러분들과는 반대로 아프리카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스토리를 좀 뒤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두가 노라고 할 때 예스라고 좀 외쳤었는데 그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됐고요. 우선 저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대학에서 국제학을 전공을 했어요. 근데 저는 순수 국내파였거든요. 근데 이제 국제학을 전공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대부분 외국에서 살다 왔거나 아니면 재외국민 전형 아니면 뭐 제2 외국어 뭐 영어에서 토플, 탭스, 뭐 오픽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월등히 높은 점수를 받은 친구들이 대단히 많았었습니다. 저희 이제 수업을 모두 다 영어로 진행을 했었고 이제 발표나 시험이나 토론이나 진짜 한국말을 쓸 수 있었던 거는 시험지에 내 이름 석자 적을 때 빼고는 다 영어로 수업을 진행을 했어요. 근데 그런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제가 선택했던 방법은 뭐였냐면 외국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거였는데 역발상이었어요. 나는 영어를 국내파이기 때문에 내가 도전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하다가 그럼 통역에 도전을 하자라는 생각을 했었고 근데 제가 뭐 통역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이제 외국어 통역 봉사활동이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수원시에서 글로벌 윈도우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과테말라 저는 부스를 담당을 해서 과테말라에서 온 외국인들과 함께 전통 의상에 대해 그리고 전통 음식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저의 첫 번째 경험이 돼가지고 이제 평창 스페셜 올림픽에서 또 통역 봉사를 하게 되고 이게 또 계기가 돼서 15년도에 처음으로 통역이라는 걸로 돈을 벌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이라는 그때 한창 에볼라로 좀 들썩였었던 나라였었는데 그 나라의 대표단에 통역을 수행하는 아타셰 업무를 하게 됐고요. 또 이게 계기가 돼가지고 저는 지금은 이제 삼성물산이지만 제일모직에서 패션 부문 번역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회사와 제일모직 간의 그런 오가는 문서들을 번역하고 그리고 이제 개발자들 사이에서 오가는 그런 문서들을 번역하는 일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진행하는 그런 또 행사에서 또 대사님을 모시고 통역 업무를 진행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국내파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은 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그리고 다른 문화는 어떨까 이해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선택했던 게 뭐였었냐면 해외봉사였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시절에 저는 이제 교육봉사 동아리 소속으로 이제 라오스라는 나라에 처음 방문을 하게 됐었고 그때 이제 신입생이었거든요. 근데 선배들이 어떻게 이 봉사활동을 기획하고 추진하는지를 보고 또 제가 또 한 가지의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신입생 이후에 군대 가기 바로 직전에 또 제 팀을 꾸려가지고 또 인도네시아에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게 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도착하는 날 홍수가 터져가지고 또 이제 진행하기로 했던 프로젝트에 차질도 생기고 했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에 대해서도 나중에 제가 입사 지원서에 좀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15년도에는 제가 이제 코이카에서 ODA 사업의 일환으로 이제 태권도를 하는 한국 사범님들을 모시고 마다가스카르라는 나라에 날아갔거든요. 그래서 2개월 동안 이제 마다가스카르라는 나라에 뭐 여러분들 아시는 뭐 바오밥 나무나 아니면은 긴꼬리 뭐 원숭이, 여원숭이로 유명한 나라인데 이 섬나라에 가가지고 또 우리나라 태권도를 또 알리는
근데 이제 사범님들이 또 영어를 못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중간에서 이제 매개체 역할을 했었고, 그런 이제 뭐 문화 교류 행사라든지 이런 행사에서 또 한국을 알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총 7번의 해외 봉사를 통해서 다른 나라는 또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구나라고 해서 문화 다양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창업을 하게 됐어요.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물론 지금도 취업이 힘들지만 이 당시에도 취업이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2016년도에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세계에서 내가 활동할 수 있는 무대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내가 창업을 하자. 그리고 이제 취업이 어려우니까 누군가 나를 고용해주지 않으면 내가 만든 회사에서 나를 고용하자라는 생각으로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해가지고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청년들과 중소기업이 해외 진출할 수 있게끔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를 만들었었는데요. 근데 이제 기술력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인지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모전에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산업통상자원부의 공공데이터 활용 공모전에 도전을 해가지고, 저는 이제 문과 출신이기 때문에 이제 기술 기반은 아니어서 되게 뭐 코딩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도가 낮지만 뭐 교수님 찾아가서 교수님 도와주세요 해서 기술자들과 또 협업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공공데이터 뭐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라는 곳에 가지고 있는 공공 데이터를 가지고 좀 해외 진출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었고요. 그게 또 수상을 하게 돼가지고 이게 계기가 돼서 또 시장 조사를 나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제가 해외봉사에서 2년이 됐던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라는 나라였어요. 2015년도에 제가 봉사로 갔었는데 17년도에는 비즈니스의 기회로 마다가스카르라는 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현지에 있는 컨설팅 회사와 같이 이제 컨소시엄으로 또 여러 기업들의 현지 기업가들을 모아서 한 100여 이 정도 규모였던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는 규모의 기업가분들을 모여서 또 이제 세미나나 포럼도 진행을 하고 또 시장 조사를 하면서 또 다른 나라 사람들과 또 협업하고 같이 일을 하는 그런 또 경험을 갖게 됐었고요. 그런데 이제 어려움을 겪었어요.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되게 차별을 많이 받았었고, 이제 지나가면 물론 지금이야 한국이 되게 또 K-팝 때문에 유명하지만, 이때는 제가 길거리를 지나다니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니하오 니하오 중국인인 줄 알고 그렇게 이제 많이 인사를 했었습니다. 이때 제가 되게 너무 어려웠었고, 한국에 돌아가면은 나는 폐업을 해야겠다. 되게 이제 사회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회사를 운영하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가면은 폐업을 하고 내가 취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때 찰나에 한진이라는 그런 물류 회사에서 아프리카에 진출하기 위해서 시장 조사를 하기 위해서 베트남에 있는 지점장님이 날라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저희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자기가 해외 진출을 하는 거를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 현지에 있는 기업들 정보를 좀 줄 수 있냐, 그리고 좀 연결시켜 줄 수 있느냐라고 해서 이제 한식당 아리랑이라는 곳에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됐고, 이때 처음으로 물류 유통이라는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저의 첫 직장이 유통 물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막 개척하고 막 맨땅에 헤딩하고 이랬던 경험을 활용해서 영업 마케팅 업무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물류센터, 저는 이제 주로 저희 회사의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다국적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하이네켄, 필립 모리스, 이베이 같은 그런 회사의 입찰을 따오는 일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되게 규모가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리텐션이었어요. 고객을 유지하는 업무였었는데, 그래서 재계약 입찰을 따기 위해서 또 이제 비즈니스 미팅을 하고
그리고 입찰 제안서를 작성하고 그런 일들을 했었고, 그리고 물류센터 현장에 가가지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실제 저는 한 달 이상 동안 물류센터에서 진짜 현장 작업자분들과 같이 이렇게 작업도 하고 하면서 이런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난 잘하는 직무는 뭘까?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은 뭘까?라고 했는데, 저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육봉사를 꽤 오래 했거든요. 2012년도부터 오래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교육회사에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교육 콘텐츠 기업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이게 또 일하게 된 계기가 되게 재미있습니다. 제가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저의 이메일로 저는 입사 채용 관련 안내를 받게 됩니다. 이 콘텐츠 기업의 저의 팀장님이셨는데, 사람인에서 제 이력서를 보고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 회사는 어떤 회사고요, 담당하는 업무는 이런 업무고요라고 안내를 주셨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뭐 JD라고 보실 수 있는데, 잡 디스크립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들어가서 하는 일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보내주십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대내외 협력과 관리 업무 지원, 아니면 해외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기획과 마케팅 계획 수립, 그리고 뭐 해외에서 교육 사업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잘 추진될 수 있게끔 그 계획을 수립하고 업무를 지원하는, 그리고 후속 관리하는 뭐 이런 제반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기본 자격 요건은 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뭐 신입의 경우는 유관 업무 경력이 1, 2년, 경력의 경우는 뭐 해외 사업과 해외 교육 사업 경력이 3년 이상. 근데 저는 해외 경험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신규 사업을 이렇게 런칭하고 또 도전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잘 녹여가지고 두 번째 회사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딱 들어가자마자 제가 2019년도에 입사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빵 하고 터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교육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되게 어려운 상황에 처했었어요. 그래서 그 돌파구는 뭘까? 그래서 이제 이러닝 온라인 상에서 이제 교육 사업을 하는 거였었고, 그래서 정부 사업이죠. ODA 사업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됐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저는 교육 서비스에 몸 담았었는데, 저희는 제조업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럼 새로운 걸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럼 제품을 만들어 볼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제 런칭했던 게 뭐였냐면 사고력 보드 게임이었어요. 그래서 국내에 있는 R&D 부서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커리큘럼을 가지고 교구들을 활용을 해서 그러면 제품을 만들어 보자라고 했고, 저희가 생산 라인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중국에 OEM 생산을 맡겨서 하자 해가지고 OEM을 맡겨서 생산한 제품들을 국내로 수입을 해서 또 이제 거기에 뭐 다양한 또 제반 또 인증을 거쳐서 또 이거를 이제 런칭을 했고, 저는 또 이제 오픈마켓 네이버 스토어를 통해서 또 저희 제품을 판매하는 또 PM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품이 실질적으로 오더가 들어오면 발주를 넣고 또 물류센터에서 실질적으로 배송이 나가고, 그리고 또 컴플레인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이 도형 모양이 이상해요라고 학부모님 전화 오시면 또 죄송합니다 해서 이렇게 교체도 해드리고, 이런 또 CS 업무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일들이 지금 제가 또 제조업에서 영업 매니저로서 일하는 데에 또 도움이 되었던 경험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근데 저는 교육회사에서 일을 했었지만 제가 실질적으로 뭐 강사로서 저는 서고 싶었거든요. 제 커리어를 발전시키고 싶었는데, 그래서 좀 더 성장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이때 또 때마침 또 헤드헌터를 통해서 또 기업 추천을 받게 됩니다. 경영 컨설팅 기관에서 HRD 직무를, 아까 뭐 인사에서 두 가지 직무가 있었잖아요. 또 사람의 역량을 또 개발시키는 HRD 컨설턴트라는 또 직무를 제안을 받았는데, 이때 이제 요구하는 경력이 이제 가정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거, 그리고 영업, 홍보 마케팅 능력, 그리고 온라인 사업과 마케팅 경험자를 우대했었고, 컨설팅 업무 관련 유경험자를 우대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육 회사에서 근무했을 때 이제 국내에 있었던 프로그램들을 해외에
공급하기 위해서 그런 기획에 참여했었던 것들을 어필했었고, 영업과 홍보는 계속해서 제가 이제 해왔던 일이니까, 온라인 사업은 코로나가 빵 터지면서 또 몸담았던 게 도움이 됐었고, 컨설팅 업무는 제가 마다가스카르라는 나라에 날아갔을 때 컨설팅 기관과 컨소시엄을 맺어서 했던 유관 경험들이 저한테 딱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들어갔을 때 어떤 업무를 하나요는 이제 수행 예정 업무에 나와 있는데, 이제 경영자 교육 프로그램, 저는 이제 국내에 있는 뭐 중견이나 뭐 대기업의 그런 이세 경영인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일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대면 사업 제휴를 하고, 이제 신규 경영자나 임원 대상으로 사업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영업 마케팅 할 것인가에 대한 일들을 들어가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너무 재밌었고 너무 저한테 맞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제가 내부의 그런 또 저의 본부장님과의 그런 또 관계 때문에 제가 퇴사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공백기가 생겼고, 그때 제가 이제 서울시 청년수당에 참여를 하게 됐고, 그 청년수당을 받으면서 또 다시 이직을 준비했고, 지금은 제조업에서 B2B 영업 매니저로서 또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신규 고객을 발굴하는 일, 그리고 발굴했던 고객들이 계약이 체결되잖아요. 그러면은 또 중요한 고객을 관리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매출 채권 받아야 될 돈을 또 잘 이렇게 받아서 또 이렇게 수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업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또 네 가지의 또 직장에서의 경험이, 그리고 제가 맨 처음에 창업했었던 경험이, 그리고 지금 회사를 다니면서 또 엔잡러로서 살고 있었던 그런 경험들이 제가 하고 있는 그런 활동들의 근간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틀로 제가 했던 활동들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정부가 하는 일은 지금 고용부 자문단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어떤 정책을 수립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기업은 지금 제조업에서 열심히 또 영업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업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리고 또 취업이지 컨설팅 넥스노마드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기업의 측면을 이해하고, 그리고 NGO 또 한국직업진로 코칭협회 회장으로서 이 세 가지 축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 좀 연관되어 있는 사업들도 수행을 하고, 또 새로운 그런 비즈니스를 도모하는 그런 창직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미래 일자리에 필요한 스킬과 마인드셋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누구죠, 여러분?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그런 배달의 민족을 만든 우한 형제들의 전 김봉진 의장님이신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떠나실 때 평생 직장 따위는 없다, 최고가 되어서 떠나라 라고 되게 멋지게 장황의 글을 또 이메일로 또 이제 사내에 계신 임직원분들께 전달하시고 그렇게 멋지게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UN 미래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현대인들은 여러 개의 직업을 갖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이미 이야기했었고, 이미 또 많은 사람들이 엔잡러로서 살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살고 있고요. 오스트레일리아 학자들도 이렇게 말했어요. 10년 후, 15년 후 한 사람당 무려 평균 29개에서 40개의 직업을 선택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이직이 이상한 것도 아니고 평생 직장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미 이제 잡코리아에서 설문을 진행한 내용을 보시면 직장인의 81%가 내일은 평생 직업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직장인의 또 70%가 가까이 나는 하반기 이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또 잡코리아에서 요즘에 호핑족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잡과 호핑이 이제 합쳐진 의미 그런 단어인데, 그러니까 경력을 쌓아서 여러 번 이직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고요. 설문에 참여했던 직장인 중에 무려 70%가 넘는 비율의 사람들이 나는 여러 번 이직하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를 보자면 진취적으로 도전하는 모습이 긍정적이다.
아까 51%, 개인 역량과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다가 무려 40%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직을 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시대가 됐고 또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나만의 브랜딩 전략은 어떻게 만드냐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현명한 커리어 투자 방법은 첫 번째는 내가 잘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잘 할 수 있다라고 확신이 드는 일을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되도록이면 오랫동안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내세우는 기준, 뭐 타인의 기준, 뭐 그게 뭐 좋은 회사일 수도 있겠죠. 뭐 네임밸류가 될 수도 있고 연봉이 될 수 있고 워라밸이 될 수도 있겠지만 물론 이 기준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나만의 기준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내 역량과 내 색깔을 잘 드러낼 수 있는 회사는 무엇일까? 직무는 무엇일까라는 고민이 수반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거를 취업할 때 도움이 되게 많이 됐었거든요. 뭐냐면 퍼스널 타임라인 작성인데 저는 태어났을 때 1살 때부터 취업하기 직전 그러니까 뭐 저는 26까지 대학생이었는데 이때를 이제 나누는 거예요. 초, 중, 고, 대학 그리고 현재를 나눠서 나는 어느 순간에 긍정 포인트가 있었고 이때 뭐 이제 챕터 타이틀을 다는 거죠. 이 뭐 순간마다 이 분류한 시기마다 주제를 달아서 나는 언제 긍정적인 경험을 했고 언제 부정적인 경험을 했고 또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얻는 레슨 느낀 점은 뭐냐를 정리를 했어요. 근데 이 정리를 하니까 진짜 회사에 들어가서 하는 일들이 더 주체적이게 되고 더 도움이 됐거든요. 제가 잘하는 일들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가능하시면 정리를 해보시라라고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고 또 지금 고용부에서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 이제 뭐 네이버에 워크넷을 검사하시면 직업 진로를 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업 심리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인데 무려 20종의 검사를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들어가셔서 물론 여러분들 오늘 받으신 유인물에도 또 직업에 대해서 또 이렇게 검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워크넷에도 들어가면 방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취업과 이직의 팁은 뭔가요? 핵심 팁은 뭔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나에 대해 아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강점이 뭐지? 내가 잘하는 건 뭐지? 내가 좋아하는 건 뭐지? 라고 이 나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면은 이 회사가 필요로 하는 직무는 어떤 요구 조건이 있을까? 어떤 역량을 요할까의 교집합이 바로 취업과 이직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최근에 제가 삼성에 다니시다가 퇴사하시고 또 이제 프리랜서로 살고 있는 또 40대 중반에 제가 이제 전 직장의 또 동료분을 만났는데 나는 지금까지 뭐 대기업에서도 근무를 되게 오랫동안 했었고 했지만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나에 대해서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아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프리랜서와 엔잡은 또 어떤 형태의 일들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또 종류가 다양하지만 저는 이제 지식 창업의 관점에서 좀 적어봤습니다. 뭐 VOD 온라인 강의가 될 수도 있고 뭐 클래스 101이나 뭐 되게 많잖아요. 클래스 U나 뭐 그런 다양한 플랫폼에 내가 가진 뭐 강의를 올리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뭐 전자책이나 뭐 저처럼 강의나 아니면 팟캐스트에서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SNS 마케팅이나 컨설팅 아니면 번역 아니면 제가 전에 회사 다니면서 도전했었던 스마트 스토어가 될 수도 있겠고 뭐 챌린지, 뭐 스터디도 많이 하잖아요. 뭐 독서 모임이나 뭐 블로그 1일 1포스팅, 뭐 스터디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커뮤니티 운영하는 다양한 또 루트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구죠, 여러분? 네, 손흥민 선수인데 네, 손흥민 선수가 작년에 2022년도에 영국 프리미엄 리그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었다고 합니다. 무려 뛰었던 경기 중에 40%에 해당하는 경기에서 골을 넣었을 정도로 되게 우수한 또 선수잖아요.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를 아버님이 어릴 때부터 기본기만 7년 동안 가르치셨대요.
뭐 축구의 기본기라고 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뭐 패스, 뭐 드리블, 뭐 슈팅, 뭐 헤딩 뭐 이런 게 되겠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7년 동안 기본기를 다졌기 때문에 이 손흥민 선수가 월드 무대에서 또 월드스타로 도약할 수 있었던 근간이 됐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직무 분석과 나에 대해서 알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분 이제 물론 아까 5개월 또 참석하신 분들도 계시고 2개월째 참석하신 분들도 계신데 이 기간 동안 어떻게 유익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저도 취업 준비생의 관점에서 좀 적어봤어요. 첫 번째는 기업 분석이에요. 뭐 다트나 그런 증권사 아니면 캐치라는 것도 있겠죠. 들어가시면 이제 기업의 뭐 매출 현황이나 아니면은 손익에 대해서 아니면 신사업에 대해서 아니면은 뭐 경영사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고요. 뭐 혁신의 숲은 스타트업 위주로 이제 매출이나 뭐 투자받은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채용 정보는 뭐 잡코리아 사람이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저는 이제 자소설닷컴에 들어가시라.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업을 다 정리할 수 없잖아요. 자소설닷컴에서 달력별로 일자별로 어떤 채용 공고가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자소서를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또 그거를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현직자 네트워킹은 저는 무조건 링크드인을 사용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링크드인을 통해서 지금도 뭐 이직 제안도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회사의 현업 종사자분들과 협업을 요청할 때도 링크드인으로 요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페이스북 이상으로 많은 전 세계 유저들이 모인 플랫폼이 링크드인이기 때문에 링크드인을 사용해 보시라. 그리고 네, 또 이런 다양한 플랫폼들이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영상을 보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今日も走り続ける。誰だってランナーだ。時計は止められない。時間は一方向にしか流れない。後戻りできないマラソンコースだ。ライバルと競い合いながら時の流れという一本道を僕らは走り続ける。より速く一歩でも前に、その先に未来があると信じて、必ずゴールはあると信じて。人生はマラソンだ。でも本当にそうか。人生ってそういうものか。違う。人生はマラソンじゃない。誰が決めたコースなんだよ。誰が決めたゴールなんだよ。どこを走ったっていい、どこへ向かったっていい。自分だけの道があるんだ。自分だけの道、そんなもんあるのか。わからない。僕らがまだ出会っていない世界はとてつもなく広い。そうだ、踏み出すんだ。悩んで悩んで最後まで走り抜くんだ。失敗してもいい、寄り道してもいい、誰かと比べなくていい。道は一つじゃない、ゴールは一つじゃない。それは人間の数だけあるんだ。全ての人生が素晴らしい。誰が人生をマラソンって言ったのは。リクルートポイント始まる。まだここにない出会い、リクルート。 광고 영상을 봤는데 오늘 강연과 좀 밀접한 좀 울림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와 봤고요. 영상에서 잘 확인하셨겠지만 다른 누군가가 정의한 내 삶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내 진로를 정의하고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잘 수 있는 게 뭔지를 발견해서 나만의 길을 잘 개척해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저한테 지금 물론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Q&A 시간을 가질 거지만 추가적으로 저한테 연락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 이제 인스타 아이디예요. 그래서 daniel.kim으로 연락을 주시면 뭐 개인적으로 뭐 취업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그러시면 연락을 주셔도 되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두 분의 상품이 뭐냐면 지금 제가 50만 원이거든요. 제가 지금 뭐 취업과 이직을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력서 작성과 면접을 하는 걸 도와드리고 있고, 이제 기업 분석과 그리고 실적으로 뭐 기업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무려 50만 원 상당인데, 오늘 이제 들으셨던 것 중에 뭐 인상 깊으셨거나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됐다라고 간단한 후기라도 뭐 인스타그램 DM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두 분을 선정해서 한 30분 가량, 길게는 1시간 정도의 컨설팅을 무료로 좀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준비했던 강연은 여기에서 마치겠고요. 다음 Q&A에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자리를 마련해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저는 개인적으로 강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그 앞에 경험을 이야기해 주셨을 때 확실히 본인이 가시고 싶은 길, 하고 싶은 것들을 계속 도전하니까 기회가 계속 찾아오고 그게 연속이 돼서 계속 좋은 기업, 좋은 분들을 만나면서 경험을 또 쌓아가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궁금한 게 있었고 또 마침 그 앞에 사전 질문에도 올라왔는데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잘하는 일을 찾게 되셨는데 그런 기회를 마주하려면 잘하는 일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이 왔어요. 그래서 처음 질문해 주신 분이 아직 제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이 오셨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는 방법, 내가 잘하는 게 뭘까라는 고민을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실은 아직도 저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 커리어 고민은 제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앞에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퍼스널 타임라인을 한번 작성해 보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요. 본인이 살아온 인생 속에서 경험했던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경험에서 본인이 이제 느꼈던 그런 순간들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데이터로 해서 많이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는 지금까지 어떤 경험들을 했고 근데 그 경험 중에서 나는 언제 즐거웠고 난 언제 좀 별로였는지에 대한 경험을 좀 정리를 하시다 보면은 잘할 수 있는 걸 찾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이제 나와의 시간을 좀 가지셔야 되고 두 번째는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나에 대해서 경험을 분석을 하고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나를 객관화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교집합은 뭘까라는 좀 고민을 하시다가 보면은 잘하시는 일을 찾지 않으실까라는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좀 추가적으로 또 이제 아무래도 진로가 주제다 보니 유사하게 비슷한 궁금증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해 주시긴 하셨지만 사례를 나에 대해서 알아볼 때 좀 더 유익했던 경험이나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세요. 우선은 저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나에 대해서 피드백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될까요? 뭐 그 일기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생각을 정리하는 게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저는 이제 강연이 끝나면 항상 강연 이후에 제 강연이 어땠는지도 피드백을 구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업무를 하면서도 저는 상사분들한테 끊임없이 물어봐요. 내가 진행한 업무에 대해서 피드백 달라. 내가 진행한 업무는 어땠냐, 잘했냐, 아니면 못했냐, 어떤 점이 부족하냐, 어떤 걸 보완할까요? 라고 피드백을 요청하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좀 호기심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이런 호기심을 갖고 내가 봉착한 문제들을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하시다가 보면은 좀 질문 주셨던 그런 내용들이 조금 더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아까 QR코드에 문의 주신 그 질문 사항들이 아무래도 실시간으로 주시다 보니까 좀 분류가 여러 가지로 있는데 혹시 현장에서 지금 진로 관련해서 추가 질문을 받고 다음은 이제 창업이랑 이직에 관한 질문이라 그렇게 카테고리별로 넘어가는 게 어떨까 하는데 혹시 현장에서 추가적으로 더 질문하시고 싶으신 부분 있을까요? 진로 찾는 거, 잘하는 거 찾는 거, 나에 대해 아는 거 말씀해 주셨지만 조금 더 뭐 다른 방향에서 의견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졌죠.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그 요가 강사를 준비를 하려고 하는 취준생인데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스포츠 학과를 이제 나왔기 때문에 어떤 직업을 선택하면 좋을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학창 시절 때 좋아했던 분야가 이제 요가였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가 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 비용이 이제 500에서 보통 1,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리고 또 이제 이거 자격증 자체가 이렇게 너무 떨리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 네, 그 초기 비용도 비용이지만 국가 자격증이 아니고 민간 자격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그런 자격증이 저한테 그 뭐 맞는 기업체에도 찾아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것이 저를 올바로 티칭을 해줄 수 있는 것이며 그리고 비용적인 부분들도 많이 고민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지 좀 올바른 방향으로 또 선택해 나아갈 수 있을지 고민만 거의 한 1, 2년은 가까이 했는데 더 이상 이런 고민을 좀 하기보다는 이제 좀 빠르게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올바른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제가 손흥민 선수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손흥민 선수가 이제 월드 스타가 되기까지 기본기를 7년 동안 익혔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미 요가 강사 중에서
잘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초기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계실 건데 저는 가급적이면 그분을 1대1로 컨택을 하셔서 좀 조언을 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커리어 코치로서 활동하고 있지만 제가 활동한 지는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이미 뭐 9년 차, 10년 차 활동하신 분들도 계셔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링틴이라는 그런 플랫폼 활용해서 직접 초면인데 컨택해가지고 그때도 그랬어요. 그분이 이제 교육부에서 이런 박람회에 이제 강사로 참석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냥 여러분들처럼 참석자의 자리에 있었고 끝나고 찾아가서 좀 명함을 교환하면서 저 커리어 코치로서 성장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분은 이제 9년, 10년 동안 그런 경험들이 축적되셨기 때문에 다양한 또 사례와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팁을 구하는 게 방법일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좀 롱텀으로 내 목표를 설정할 때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가장 나랑 근접한 뭐 예를 들어서 1, 2년 차에 그런 선배 하고 계신 분들 근데 이제 또 직장 다니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전업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례를 접하면서 나에게 맞는 게 뭔지를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바로 해보시라. 그러니까 되게 단순한 걸 수도 있는데 물론 왜 고민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근데 고민하기보다는 바로 실행에 옮겨보시라라고 좀 해보고 싶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물론 이제 요가 강사로 더 이렇게 성장하고 싶은 걸 잘 알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요가 강사를 하는 이유도 다양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의 건강에 내가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고 싶은 게 이유일 수도 있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헬스케어의 기업에 들어가서 그런 이제 가치관을 갖고 있는 기업에 들어가서 예를 들면 마케팅을 해본다든지 이 고객들이 어떻게 하면은 마케팅 직무를 수행해본다라든지 하면은 좀 다양한 관점에서 내가 나중에 요가 강사를 하더라도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유튜브 실시간으로 온 질문과 사전에 받은 질문에서 조금 유사한 결이 있어서 같이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유튜브로는 언어 공부는 어떻게 하셨고 도전하는 과정에서 찾아오는 불안감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해하셨고요. 조금 유사한 질문으로 구직 과정에서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계신데 대표님께서 그런 멘탈 케어를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답변은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질문을 다시 한번. 네. 언어 공부는 어떻게 언어 하셨고? 공부는 네. 우선 저도 국내파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한국말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자연스럽게 습득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언어 공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물론 뭐 더 좋은 방법이 많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런 환경에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쓸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시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마다가스카르라는 나라에 6개월 동안 저 혼자서 갔거든요. 그리고 현지인 집에서 살았어요. 한국말 쓸 수가 없었어요. 제가 한국에 돌아왔을 때 한국말 되게 어눌했었거든요. 친구들이 그래서 무슨 외국인이냐라고 물어봤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 자주 노출되는 게 될 수 있겠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무료로 외국인들 만나는 그런 커뮤니티 모임도 많이 있어요. 찾아보시면 거기 가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뭐 홍대역이나 뭐 이런 쪽 가셔서 뭐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신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친구를 만들어서 영어로 하는 연습이 가장 좋겠죠. 외국인들을 만나는 그런 그 경험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네. 도전하는 과정에서의 불안감 극복과 또 이제 뭐 구직 과정에서 자존감 떨어졌을 때 그런 멘탈 케어 같은 거 어떻게 하셨는지. 저는 작은 성공을 많이 만들어 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지원서 많이 썼거든요. 상반기에 한 150개에서 200개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하루에 밥 먹으면은 2-3개는 기본이고 뭐 최소 1개는 썼었는데 그래서 뭐 지원한 기업 중에는 물론 제가 가고 싶은 기업도 있었지만 별로 관심 없는 기업도 있었거든요. 근데도 갔어요. 그래서 이 기업은 대체 어떤 걸 질문을 하지? 그래서 합격도 해요. 그래서 오래요. 연봉 협상을 하죠. 그러니까 근데 가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이런 작은 기업일지라도 내가 여러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되네? 되네? 라는 그런 경험을
하나하나씩 만드시다 보면은 전 좀 더 성공 경험을 좀 더 많이 경험해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작은 도전이 쌓이고 쌓여서 이렇게 성취감이 좀 쌓이면 멘탈이 잘 설 수 있다는 그런 도움이 된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잠깐 이제 기업 면접 보러 가신 얘기 나왔는데 질문에 있었어요. 강의 사례에서 자세하게 안 나온 것 같은데 혹시 아까 대기업을 선택하지 않고 중견기업을 선택하게 된 그 이유와 어떤 기준으로 행동하신 건지 자세히 알고 싶다고 하십니다. 네, 우선은 제가 아까 제 커리어 패스를 소개할 때 저는 이제 정규직 기준으로 4개 회사였었고요. 저도 뭐 인턴도 했었고 계약직으로 일을 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제일모직에서도 계약직으로 번역 업무를 했었고, 그런데 저는 제가 기업에서 일했던 이유는 저는 한 가지였어요. 저는 지금 이제 창업을 너무나도 하고 싶었고 첫 번째 창업에서 실패했어요. 근데 두 번째 창업을 할 때는 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사원부터 착실하게 기업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퍼포먼스 내보자.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창업을 하자, 재도전하자라는 생각이 강하게 있었고, 그러려면은 물론 대기업 좋죠. 대기업 들어가면은 근데 기업이 커질수록 분업화가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맡게 되는 업무 범위가 더 작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양한 거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주는 월급을 가지고 신규 사업을 많이 하고 싶었고, 그래서 저는 진짜 주니어 때부터 신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있었고 좀 도전도 했었기 때문에 지금 돌이켜 보면은 정말 그 당시엔 물론 힘들고 야근도 많이 하고 진짜 회사 때려치고 싶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지만 그만큼 내가 얻어가고 경험하고 느꼈던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정의하는 커리어 방향에서 봤을 때는 저한테는 너무 좋은 선택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여기 저희 청년수당 참여자분들 중에 이미 사회생활 경험하고 계신 분들도 계셨는데요. 이제 이직에 관련된 질문이 2가지가 왔어요. 먼저 이직의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요? 한 회사에서 최소 3년은 근무해야 지속 경력으로 인정이 되는데 꼭 3년을 채우지 않더라도 이직 준비하는 게 괜찮을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네. 제가 지금 제조업에서 B2B 영업하기 전에 청년수당 받기 전에 프리랜서로 제가 또 헤드헌팅 회사에서 헤드헌터로 또 잠깐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정통적인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3년 시기를 말하잖아요. 근데 정통적인 관점은 그런데 3년을 채우는 게 맞지만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잡호핑종 여러 번 이직을 하는 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최소 1년은 그래도 회사를 다니시는 게 좋다라고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 대신에 이직하기 위해서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그냥 회사를 다녔어요.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어요. 막 이렇게 나열하기보다는 내가 이 경험을 했는데 이 경험을 통해서 난 뭘 느꼈어요. 그리고 어떤 걸 배웠어요. 그리고 나는 어떤 걸 적용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게 나오면 저는 시기는 그렇게 크게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보통 한 회사에서 그래도 업무에 적응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그런 업무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최소 1년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근데 제가 이제 3번째 회사는 거의 2개월 다니고 퇴사했거든요. 너무 진짜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거는 세상이 무너져도 내 건강이나 아니면은 정말 이거는 나한테 너무 치명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물론 나오셔도 되죠. 내 건강이나 정말 특수한 상황에 있으시다고 하면. 근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최소 1년은 다니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직 관련돼서 또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생각한 것과 달리 직무나 분야 환경이 맞지 않을 때 직장을 다니면서 이직 준비할 때 혹시 중요한 점이 무엇일지 말씀해 달라고 하십니다.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장단일 수도 있는데 한 회사에 오래 다니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회사에 이직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속해 있는 환경에만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시선이.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기업에 근무를 하는데 내가 A라는 기업의 문화가 너무 싫어. 그리고 내가 같이 일하는 사람이 너무 싫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만 매몰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영업이다, 내가 홍보다 이러면 좀 유사 업종에 있는 회사 사람들도 만나보세요.
그리고 선배들한테도 조언을 구하고 요즘엔 너무 진짜 컨택하기 쉽거든요. 전에는 물론 어려웠지만 요즘에는 정말 뭐 블로그만 검색해도 현직자들 블로그 하시는 분들 너무 많이 계시고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아까 말씀드린 링크드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케팅 하면은 진짜 회사별로 쫙 나오거든요. 그럼 그분들한테 이제 커피챗 문화라고 하는데 1대1로 메시지 보는 거야. 저는 뭐 이러한 기업에 뭐 신입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저랑 연차도 비슷하시고 이미 또 이런 경험 잘 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좀 조언을 구하고 싶다 해서 커피챗 줌으로 뭐 30분에서 1시간 이렇게 미팅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도 조언을 구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계속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좀 이렇게 분류별로 모아서 질문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창업에 관한 질문이에요. 창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는데 초기 투자 비용을 어디서 얻으셔서 하셨는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또 보드게임도 개발하셨다고 하는데 제조업체를 어떻게 컨택하셨는지 탐색 루트도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먼저 첫 번째 창업은 물론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찾아보시면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책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지만 예비 창업 패키지라는 것도 있고 초기 창업 패키지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청년 창업 사관학교. 뭐 예를 들면 정부에서 무상으로 뭐 7천만 원을 무상으로 주고 아이디어가 있으면 물론 사업 계획서도 써야겠죠. 그래서 아이디어가 어느 정도 검증을 받으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도 활용해 보시라라고 하고 싶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간단하게 시장에서 시장성이 있을까 테스트 해보고 싶잖아요. 그러면 저는 공모전에 한번 해보시라. 뭐 제품 아이디어 뭐 기획이나 실적으로 그런 공모전에 나가보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과생이었지만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떻게 솔루션을 만들어낼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고 실적으로 이거를 이제 제품까지 테스트하고 이렇게 출시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수상을 했거든요. 전국 3등을 했었는데 이런 공모전에도 한번 도전을 해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체 컨택 방법은 회사라는 게 여러분 혼자서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일 잘하는 사람은 뭐냐면 내가 모든 일을 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존의 회사도 기존에 뭐 거래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나 말고 내 옆에 부장님이 갖고 있는 그런 또 거래처 정보들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정보를 잘 구해야 도움을 요청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뭐가 필요하지라는 질문이 첫 번째. 그럼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야 되지? 뭐 외부 고객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부 유관 부서가 될 수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같이 근무했던 해외 사업 부장님이 계셨어요. 중국 그 사업을 되게 오래 하셨던 그래서 그 부장님 통해서 아는 업체에 컨택을 했고 이제 그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에도 이제 견적을 받아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 업체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창업 관련해서 추가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추가적으로? 네, 그럼 요즘 청년분들답게 이제 여러 직업도 경험하시고 창업도 해보신 대표님의 MBTI가 궁금하다는 질문도 들어왔는데 혹시 MBTI가 제 MBTI는 사교적인 외교관 ESFJ인가요? 사교적인 외교관 있으신가요? 네, ESFJ입니다. 네. 하지만 회사에서는 다들 I로 생각을 하시고요. 네, 되게 회사에서는 말을 별로 하지 않고 대신에 고객을 만나거나 외부를 돌아다니면 이 성향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궁금증이 해소되셨겠죠? 네. 유튜브로 실시간 들어온 질문인데요. AI가 발전되면 직업이 많이 없어질 거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향후 직업들의 전망에 대해서 또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우선은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다라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 AI라는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또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블로그를 매일 써요. 블로그를 매일 쓰는데 저는 챗GPT를 또 잘 활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쓰는 물론 다 챗GPT가 답변한 내용을 그대로 하면은 문제가 되겠지만 뭐
검토를 한다든지 아니면 좀 더 자연스러운 문구로 만든다든지 이런 거를 활용을 잘 하거든요. 그러니까 AI를 앞으로는 누가 더 잘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이거가 똑같죠. 예전에 뭐 엑셀 잘 못했잖아요. 엑셀이 막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아 이제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하셨을 텐데 근데 누가 엑셀을 잘 활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또 사무 환경이 달라지는 것처럼 이 AI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겠고 그리고 저는 결국은 모든 일은 사람이 하거든요. 판단도 사람이 내리고 물론 AI가 도움은 줄 수 있겠지만 AI가 결정 내리는 대로 사람이 또 결정 내리지는 않잖아요. 최종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일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이 뭐고 내 가치관은 뭔지를 본질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시고 그게 뭔지를 찾는다면 저는 AI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충분히 잘 살아날 수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개인적인 질문이라고도 올라오셨는데 현직에서 겸업 허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우선은 대부분 겸업을 금지를 하고 있죠. 모든 회사에서. 그래서 예외적으로 좀 그 요청을 협의를 봐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겸업을 그러니까 다양한 일을 또 하라고 인정해주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강연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양한 또 그런 엔잡으로서 활동하실 수도 있잖아요. 뭐 퇴근하고 나서 뭐 번역을 한다든지 뭐 이러실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또 루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회사와 이야기가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회사마다 또 근무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 팀장님도 좀 알고 계시고 좀 협의를 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로도 실시간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현재 영상일 쪽을 하다가 포기할까 생각 중이시라고 해요. 30대 초반에 기존에 경험하던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 찾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언 구하신다고 합니다. 기존에 하던 거를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할 때 당연히 좀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생이 생각보다 길거든요, 여러분. 내가 한순간에 뭐를 안 한다, 방향을 전환한다고 해서 내가 당장 죽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오히려 내가 실패했던 경험이 나중에 되돌아봤을 때 그게 더 큰 자산이 되고 나한테 정말 부가적인 그런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으로서는 너무 걱정스럽고 이거 전혀 다른 길인데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근데 저는 왜 그거를 전환하려고 하는지를 좀 이유를 스스로 정의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존에 하던 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나는 이랬고 앞으로 내가 하려고 하는 건 이런 건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갈 거야 라는 게 저는 확신만 있다면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담당자님 질문을 더 받아도 괜찮은가요? 네, 강사님께서 답변을 너무 잘해주셔서 네, 여기 앞쪽. 다름이 아니라 본인의 적성이나 그 가지고 왔던 그 흥미 이런 것들이 실제로 쌓아온 커리어랑 굉장히 차이가 날 때 혹시 어느 쪽을 더 우선을 두고 하면 진로를 탐색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 경험을 좀 빗대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대학생 때부터 봉사활동 진짜 많이 했거든요. 사회공헌이나 CSR이라는 단어에 되게 꽂혀 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무조건 무슨 일이 있더라도 CSR 직무로 내 커리어를 시작하겠다라고 했는데 CSR이라는 직무가 우선 포지션이 안 나와요. 오픈이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 경력직만 뽑고 주니어를 뽑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CSR 직무로 시작하지 않았는데 근데 제가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CSR 직무를 어쩌다 보니까 같이 또 맡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해외 사업을 하다 보면 또 이제 제가 ODA 사업에 참여했는데 크게 보면은 또 CSR 활동을 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한 가지는 저는 영업을 지금은 되게 굉장히 잘 하고 있거든요. 회사에서. 근데 저는
영업이 나랑 적성에 맞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두 번째 회사에서 해외 사업 업무를 수행했었을 때 제 부장님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은 너는 탱크 같은 사람이래요. 뭔가 막 추진력 있고 되게 사람들을 이렇게 컨택하고 이런 것들을 전혀 그런 게 없어서 영업이랑 잘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제가 보드 게임을 만들었을 때 제가 그 유통회사들을 컨택을 했거든요. 근데 계약을 그 대표님을 한 번도 뵙지 않고 전화로 왔다 갔다 하면서 최종 그 계약을 따는 일이 있어요. 저희 회사와 그 파트너 관계를. 그래서 그때 나는 영업을 잘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경험에서 내 역량을 좀 보는 거죠. 그래서 좀 돌아갈 수는 있지만, 그리고 내가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직무를 막상 해보면 또 나랑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서, 그래서 회사 생활 하면서도 저는 제가 예를 들어서 관심 있었던 직무의 그 담당자분께도 많이 뭐 점심을 같이 먹거나 아니면 커피를 마시거나 해서 어떠신지, 그리고 나한테 맞을 것 같은지를 많이 이렇게 대조하면서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질문하고 싶으신 거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다 눈을 피하고 계시는데. 네. 저는 그 대표님 보니까 아까 기록 되게 사소한 성공 성취감을 주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까 매일 블로그 쓰신다는 말씀도 그렇고, 거기서 찾아봤을 때 아직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내가 뭐 잘하는 거 좀 찾는 게 어려우신 분들, 블로그 같은 되게 이미 잘 짜여진 플랫폼 안에 혹시 참여자분들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뭐 방법, 그 대표님만의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좀 좋은 아이디어, 이런 지금 진로를 찾는 시간에서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기록 방법, 이런 걸 제가 또 개인적으로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우선은 전 갤럭시 노트를 쓰고 있는데, 이거를 쓰는 이유는 제가 출퇴근하면서 저는 기록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어서 뭐 고객과의 뭐 미팅하면서도 되게 많이 적고 직접 이제 적는 게 좋고, 이번에 강연 준비하면서도 저는 이제 A4 용지 아무것도 없는 것에 어떤 거를 전달할지부터 시작을 해서 좀 적는 거를 좀 습관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블로그는 좋은 게 뭐냐면 DB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비공개글, 뭐 제가 마다가스카르에 있었을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때 제가 마다가스카르라는 나라에서 페스트라는 흑사병도 발병을 했었을 때여서 내가 한국에 돌아올 수 있을까 막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서 썼던 글이 있는데 가끔 5년 전 글입니다, 6년 전 글입니다 하고 떠요, 블로그에서. 그래서 그게 도움이 될 때도 있는데, 네이버 블로그에 또 이렇게 검색의 기능이 있어서 지금까지 내가 썼던 글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네이버 아이디가 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블로그 쓰실 수 있고, 또 뭐 일기장을 쓰실 수도 있고, 뭐 큰 뭐 기록이 아니더라도 뭐 한 줄이던 두 줄이던 쓰는 거는 다 누구나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 블로그가 궁금하시다 그러면 아까 그 데니얼.킴 검색하시면, 아니면 데니얼이라고 네이버 검색하셔도 제 블로그로 바로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뭐 커리어 관련해서도 제가 지금까지 한 250개 정도 글을 쓴 것 같아요. 뭐 이력서 작성하는 법, 면접 작성하는 법, 뭐 연봉 협상하는 법 등등, 뭐 되게 뭐 그런 정보들을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참고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질의응답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넥스트 노마드 대표 김영민 님을 모셔서 진로 갈림길에서 나의 길 들여다보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청년수당과 함께할 남은 시간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소중한 경험 나눠주신 김영민 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진로적성 검사 관련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청년수당 참여자를 위한 특강에서는 오프라인 참여자분들을 위해 진로적성 검사 코드를 준비했습니다. 해당 코드 사용법 관련해 담당자님께서 간단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빨리 넘어갔나요?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 실시간 중계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흡한 진행 죄송합니다.